세 번째 사례입니다. 저희 지역자치와 교육자치 활동을 통한 주민 교육문화 생활공동체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 사람들의 이상혁 상임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 사람들에서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일단 발표하기 전에 상남동 사례 잘 들었고요. 제가 뭣도 모르고 청주에 온 지 한 6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인터넷에 조기축구회를 가입했습니다. 아까 원흥로 있었죠. 원흥 FC에서 축구를 했었는데요. 가끔 샛별초등학교에서 잔디가 좋다고 열심히 공을 차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싸운지 모르고 즐겁게 찬 점 정말 간수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자면 일단 일하는 사람들은 199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1993년부터 한 게 아니라서 그때 제가 한 중학생 될랑말랑 했었을 때 같은데 제가 제주도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사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좀 간략하게 그냥 발표하기 전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93년도에 청년 모임, 청주지역 청년 모임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청주 지역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신 분들, 학생운동 하시던 분들이 주였고요. 그 안에서 일단은 문해교육을 했었습니다. 어르신들 문해교육을 하면서 청년들 분과 모임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반, 등산반, 영상반, 또 하나 더 있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 반에서 시작했고요. 거기에 있던 이제 주체들이 이제 각종 단체나 기관으로 이렇게 좀 더 확장해서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해서는 환경운동연합이나 그리고 다른 영상반 같은 경우는 미디어 쪽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해서 갔고요. 97년도에 이제 저희가 IMF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민 실직 자녀를 위해서 공부방 사업을 그때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주체적으로 그 단체 활동가들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안교육에 관심도 가지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이러면서 사업들이 이제 농촌에 들어가서 대안교육을 했었습니다. 거북이 공동체라고 거북이 농장이랑 거북이 학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예전에 폐교된 그 학교에 했었는데 지금 새롭게 공동체가 모여서 산을 하나 샀어요. 아주 싼 산을. 진짜 차로 가기도 너무 힘든 곳에 산을 샀는데요. 거기에 학교도 짓고 이제 활동하셨던 분들이 거기서 집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농장도 그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청주에서는 이제 나눠진 것들이 공부방도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2004년인가 그때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하학생터라는 명칭으로 이제 공부방을 했었고요. 그리고 문해교육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장소만 조금씩 옮겨가면서 현재도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율리안동에서 문해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요. 이제 여러 지역에서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영상 관련된 공동체 등이 있고요. 그리고 명칭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서 이제 각각 주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북이 공동체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청원교육문화연대라고 지금 청주랑 청원이 통합이 돼서 통합청주시인데요. 통합되기 전에 이제 청주시 외곽에 이제 약간 교육문화 소외 지역 그런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가서 도서관 활동, 주민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은 도서관도 만들고 주민 커뮤니티 사업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명칭이 삼가교육으로 바뀌었고요. 교육문화 공동체 삼가교육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활동을 하시다가 제가 중간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했던 거는 청주 청원 지역, 이제 청주시로 확대해서요. 2009년도에 국민임대 아파트 단지 내 유휴 공간에 작은 도서관이랑 지하학생센터 그리고 사랑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원
교육문화연대에서 교육문화공동체 상가교육이 돼서 청주, 청주시, 청원 이렇게 합쳐서 이제 교육문화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국민임대 아파트 단지 특화를 시켜서 오늘 안 오셨는데 원래 함께 사는 우리 박만순 대표님이라고요. 원래 말씀도 잘하시고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대신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우리 활동도 저도 같이 했었고요. 주로 국민임대 아파트 단지, 청주시 국민임대 아파트 단지 내 이제 교육문화 사업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활동가 중심의 교육문화 사업을 하다가 우리가 조합원 중심으로 한번 가보자. 주로 이러잖아요. 우리가 마을 사업을 할 때 실무자들이 모여서 물론 주민들 만나서 얘기도 많이 듣겠지만 주로 실무자들이 이제 아이디어 모임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서 사업을 만들어 가잖아요. 이 구조를 좀 깨보자 해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틀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1인 1표. 그래서 주민이 조합원으로 들어와서 어떠한 사업의 기획이든 집행이든 같이 한번 해보자. 이 취지하에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 사람들로 2014년 창립총회를 했고요. 2015년도에 이제 법인격 부여를 받게 돼서 저희가 받는 건 정부에서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래저래 뭐 제출하라고 하는 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정관 개정하거나 뭐 총회 한 번 열면 이제 공인 인증을 해야 돼서 돈도 많이 들고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하여튼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명칭 하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립 배경은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교육문화 소외지역이잖아요.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소외지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고요. 이제 국민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데요. 보통 시작한 게 2009년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뿐만 아닌데요. 300세대 이상 되는 이제 공동주택에는 문고 시설이 있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근데 운영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휴공간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뭐 탁구대를 놓는다거나 운동기구를 놓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와서 술 먹고 청소년들 담배 피우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주로 문을 잠가 놓는데요. 이 부분을 좀 파고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마을이라고 가경동에 거기에 이제 지원센터랑 이제 작은 도서관 그리고 뭐 커뮤니티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었습니다. 이거는 LH하고 관리사무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들어갔고요. 아마 전국에서는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단지에서 들어가서 하는 건. 그리고 목적은 뭐 여기 좋은 글이 다 있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민자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자치 그리고 교육자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참여 이게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목적은.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드리는데요. 국민임대주택은 이제 30년 임대 아파트입니다. 30년 후에 나온 건데요. 30년 동안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임대 아파트 특성상 평수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신혼부부도 조금 들어옵니다.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이 주로 들어오는데요. 만약 신혼부부가 들어온다고 치면 이제 애들이 좀 크면 방이 좁잖아요. 주로 13평, 16평, 이렇게 20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방이 많아야 2개. 주로 이제 거실 겸 방 하나, 정말 작은 방 하나 이렇게 해서 살거든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제 살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그래서 주로 이제 중장년 세대 되면 좀 나가더라고요. 40대 중후반대가 특징상 별로 없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의식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그래서 주민들이 뭐 하나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가 있긴 있는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별로 힘은 갖고 있지 않아서 주로 관리사무소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를 이끌어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저희 이게 좀 통계가 지금 통합 청주시 지도가 돼야 되는데 예전 청주시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되나요? 레이저? 아이고 안 되네. 여기 있네요. 이 가로수마을이 처음 시작됐던 곳이고요. 가근동. 그리고 여기 성화동이 주로 밀집돼 있어요. 이제 함께 사는 우리 삼국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 1단지, 성화 4단지, 성화 5단지, 성화 2단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율량동으로 가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함께 성화동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는데 관리사무소도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 율량지구가 새로 생겼어요. 근데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관리사무소 소장님들이 이제 5단지 소장님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소개를 받고 찾아오셨는데 이제 율량동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자면 무료로 되는 건 없잖아요.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 재정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해서 어떻게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책 같은 것도 다 그냥 기부받고요. 공사 비용 같은 것도 좀 빚도 지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적으로는 좀 한 가지 도서관을 만드는데 이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다 직접 만듭니다. 벽돌 사고, 원목 자르고 해서 이제 책장도 만들고요. 장판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우리가 이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이제 기업의 지원을 좀 받습니다. 하나라든지 이제 LH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어떤 지원을 받는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까도 이제 산안동 사례도 나오는데 사회적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제 어떠한 일든 공유하고 그걸 같이 해결하자라는 그걸 목표를 하고 있고 이제 주민자치교육제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게 작은 도서관 활동, 주민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통계고요. 주요 사업을 보시면 이건 저희가 정관에 있는 사업들을 조금 정리한 건데요. 작은 도서관 활동들 주로 도서관에는 솔직히 도서 대출 반납기능보다는요 동아리 활동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 사랑방 역할을 하고요. 이제 애들이 와서 더울 때는 쉬고 추울 때도 이제 난방이 되는 도서관에 들어와서 놀다가 가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대부분이 재능 기부로 운영이 됩니다. 예전 저희가 사업할 때 교육문화 공동체 삼가교육 때 그리고 함께 사는 우리 초창기 때는 이제 기업 후원도 받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꿈장학재단이나 아름다운 재단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이제 인건비도 약간 거기서 충당을 하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기서 채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주로 1년짜리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원을 받고 하면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프로그램들도 이제 강사를 섭외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프로그램이 끝나면 강사비 지급이 끝나면 이제 떠나기 마련이에요. 그분들이 또 거기에서 재능 기부를 해줄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구조에서.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재능 기부를 해보자 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 내에 운영되는 동아리들은 다 재능 기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동아리들이 있는데요. 주로 인맥으로도 하고요. 그냥 주민자치센터 찾아가서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활동들, 프로그램. 그래서 거기 회장님들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우리 이런 단체인데 없이 사는데 좀 해주면 안 되냐. 그 중에 이제 좀 뭔가 좀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꼭 계셔요. 그래서 꼭 한번 만약 재정이 없으시면 그런 찾아가서 한번 부탁을 드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글학교는 꾸준히 계속 해왔던 거고요. 이것도 물론 다 재능 기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동아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온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는 정말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축제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을 했어요. 이거는
예전부터 뭐 초창기 때부터 일하는 사람이 초창기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고요. 제가 없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성화동으로 올 때도 가로수 마을에서도 이제 단지에서 축제를 열었었고, 성화동 오고 나서는 이제 마을 축제를 크게 열었었어요. 저희가 2차까지 아마 저희 단체에서 열다가 이제 지금은 누가 열느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열고 있습니다. 학교문장을 빌리거나 아니면 그 앞에 장정공원이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축제를 열고 있어요. 이건 뭐 작은 도서관, 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이제 기관들, 주민들이 같이 해서 축제를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축제 문화가 없는 곳에 이제 저희가 이런 드라이브를 걸므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축제들도 이제 직접 계획하고 다 준비위원회도 꾸려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단지별로 뭐 영화제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제도 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이랑. 문화제는 이제 접하기 힘든 음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도 많이 접하지 못했는데 클래식이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섭외를 해서 공연을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멘토링도 이게 정말 돈이 안 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정말 멘토들은 정말 많아요. 아마 멘토링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멘토는 정말 널려 있어요. 근데 멘티 모집이 힘들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멘토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계획을 하신다면 이제 저희가 대학생도 해보고 성인도 해보고 고등학생 멘토도 해봤는데 고등학생 친구들이 가장 책임감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뭐 책임감도 있겠지만 이제 대학교 입학할 때 입학 사정관제 때문에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대학생 친구들보다 고등학생 친구들이 더 성실한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바빠요. 일단 살기 바쁩니다. 학교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바쁘잖아요. 근데 고등학생 친구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만약 운영을 하신다면 되게 유연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방 사업, 이게 지금 지원센터가 돼서 이제 단지별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희망리본이나 청원자와 그리고 충북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이런 데 연계해서요. 이제 일자리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제 단지 내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급식 지원 사업은 이거는 SK랑 예전에 함께 사는 우리 있을 때 한 건데요. SK에서 지원하는 행복담 네모라고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도시락 가게. 거기서 이제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임대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이제 결손 가정이나 이제 맞벌이 가정 아이들한테 반찬을 서비스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목요일 날 주로 이제 단지별로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근데 좀 부족한 면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반찬하기에는 양이나 이제 요리 종류의 한계가 있어서요.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하잖아요.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 모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모임을 하다 보면 또 재능들이 있으세요. 그 분들이 또 다른 동아리를 만드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자조 모임을 만들어요. 같이 여행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어 선생님, 정년 퇴임하신 국어 선생님이 일본어 동아리에 참여하셨었는데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가족 같은 분위기가. 그래서 본인이 우리 단지에서 글쓰기 동아리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 그래서 직접 글쓰기도 하시고 지금 약간 밖에 나오기 힘드신 분도 계셨어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계셨었는데 약간 고립이 되셨었죠. 근데 동아리 활동을 우연찮게 하시면서 본인이 지금 뜨개질 동아리 운영하고 계셔요. 그 정도로 이제 오픈이 됐죠. 그리고 업사이클링이랑 도시농업 저희가 정관에 있는 사업들인데 아직 추진이 아직 미미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거는 뭐 프리마켓 정도 이제 단지별로 하고 있고요. 뭐 어디 보면 돼야 잘 넘어갈까요? 어디? 그리고 예술민 운동 분야인데요. 저희가 이제 청소년 멘토링을 하던가 아니면 청소년 사업을 할 때 이제 그냥 애들 와서 니네 이거 애들한테 가르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합니다. 뭐 주민이 됐든 청소년이 됐든 꼭 설명을 하고요. 이제 그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주로 했던 활동들은
이제 유유지나 유유공간에 게릴라 가드닝을 하는 거죠. 이제 꽃을 심는다거나 거기에 뭐 이제 그 주변에 그림을 그린다던가 벤치를 만든다거나 이제 버려진 공간에 그런 활동들을 하고요. 이제 단지 한번 가보시면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제 임대아파트 단지 다는 아닌데요. 이제 청소년들이 주로 그렸던 벽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 안이나 이제 야외 벽화 이런 걸 그렸고요. 사회체육은 이제 야구랑 축구 동아리를 예전부터 했었는데 지금 애들이 커서요. 직접 고등학교 가서 야구 팀도 만들고 축구도 지금 그대로 그 친구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구 축구를 주로 했었고 뭐 모든 게 다 재능 기부 원칙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국제교류 사업은 이제 저희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교류 사업이에요. 제가 일본에 연이 좀 있어서 처음 시작이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 그 특별적으로 하는 학생들을 이제 다니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저희 청소년들하고 교류를 했었어요. 거북이 공동체에 있는 거북이 학교에 일주일간 그 친구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생활하면서 교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2번 일본에 그 단체에 가서 2번 교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활동할 교류에는 저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회적 활동들하고 작년에 충북 엔지오센터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돼서 일본 여러 이제 기관들하고 이제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조직도 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평생교육팀, 지역아동센터팀, 뭐 사회적경제팀 이렇게 됐었는데요. 원래 들어와서 좀 바뀌었습니다. 교육정책연구팀은요. 일단은 조합원 교육이 시급하다. 학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교육정책연구팀을 해서 지금 모임을 원래부터 이제 갔고요.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이제 아마 이번 달부터 가질 건데요. 주로 조합원, 신입조합원 교육이나 기존조합원 교육, 그리고 주민교육,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제도권 교육에서 못하는 그런 교육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커리를 만들거나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리터러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접목을 해서 이제 학교에서 안 하는 것들을 좀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한테 해보자 해서 그런 연구하는 팀이고요. 문화팀은 이제 모여서 원래는 카드뉴스가 이제 파급 효과가 크다고 봐요, 저희. 그래서 카드뉴스 스터디하고 이제 매달 우리 지역과 관련된 카드뉴스를 만드는 거, 그리고 우리 지역과 이제 사회적 이슈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걸 좀 묶어서 카드뉴스로 만들어보는 작업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건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합원의 선언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합원의 자세. 그래서 항상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창피해도 좀 선언을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 회의가 됐든 좀 그런 걸 다시 이제 복고풍이죠.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공유경제팀은 저희가 도서관에 장난감 대여소나 아니면 공구 대여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을 어플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물품들을 좀 같이 공유해보자. 이제 버릴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돈 주고 팔지 말고 내가 필요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좀 같이 물건들을 공유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공유경제팀 이제 활동을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이거는 이루어지니까요. 요약하면서 할게요. 저희가 율량 2지구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율량 1, 2 9단지가 있어요. 율량 2지구에. 그래서 1단지에 사무국, 도서관, 커뮤니티실이 있고 2단지에 지역아동센터와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9단지가 제일 늦게 생겼는데요. 거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도서관을 지금 조성 중입니다. 원래적으로 도서관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멘토링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고요. 이제 벽화 그리기, 게릴라 가르닝, 국제교류 사업 하고 있고 이제 스터디도 아까 팀 위주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방 프리마켓도 이제 단지별로 작년에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저희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돈이 없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어요. 이제 상상을 하고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녹색청주협의회 좀 협조를 받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 갔습니다. 그래서 마을 축제가 됐든 이제 단지에서 진행됐던 문화제, 프리마켓 이런 것들 좀 도움을 받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보자면 이제 필요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때 무작정 우리 마음대로 지역센터 거기 만들겠다 이랬던 건 아니고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주민조사, 사전조사를 했는데 가장 주민들이 고민거리가 애들 육아였어요. 육아랑 교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간 구조적인 문제인데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부모 가정이랑 맞벌이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 학교 끝나고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육아, 양육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역센터가 들어가게 된 거고요. 이제 작은 도서관도 이제 좀 이거는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공고시설이 법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파고들어서 그 대신 이게 도서관의 기능을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능기구가 주가 됩니다. 너무 많이 좀 그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되죠. 저희가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상인데 재정적인 어려움입니다. 제가 조합 안에서 지금 제가 일꾼으로 있어요. 인건비 이제 한 명 겨우 만들어서 이제 3국에 저 혼자서 일하는 구조예요. 조합원들은 이제 단지별로 이제 소속되어 있는 지역센터 선생님도 계시고 주민도 계시고 타기관 이제 소속된 이제 활동가도 계시는데 이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계속 지원을 받다가 의도적으로 끊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빚도 많이 지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후원회원을 늘리려고 조합원들 회비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후원회원 늘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에 좀 홍보나 이런 걸 좀 깨서 카드뉴스나 SNS를 주로 이용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상도 만들 지금 준비가 돼요.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자 해서 좀 감동이 있는 마을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면서 이제 홍보도 하고 후원회원도 늘려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해주는 기관이 없어요. 지원을 해주더라도 대부분이 도서 지원입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면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시설에 민원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깨끗하게 만들긴 했어요.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 하면 여기 지원받아서 만드는 도서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시에 민원을 넣어줘요. 여름인데 에어컨을 안 틀어준다. 네. 그리고 여기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렇게 민원을 넣었는데 그런 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에어컨이 있는 지금 도서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있어요. 이제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있는데 율량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에어컨은 있는데 설치비가 없어서 지금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변명인데요. 에어컨이 어디서 가져오다가 트럭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겉모양 거의 쓰지 못할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는데 이게 정말 설치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걱정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면도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스갯소리인데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적 특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기 맞벌이 한부모 조성가정 많아서 이제 낮 시간대 그리고 오전 시간대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주민 참여가. 그래서 이제 야간에 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야간까지 할 수 있는 인력적인 면이 많이 부족해요.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도 밤에 활성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정이 있기 때문에 밤에 이제 자녀들 밥도 챙겨야 되고 뭐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까 집에 쉬어야 되고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오전 낮 시간대에 재능기부로 동아리가 돌아가는데 이제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특성상 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좀 아이러니한 건데 생계 유지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들 중에 몇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우리 자식은 공부를 정말 잘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뭐 교육문화 프로그램 있죠. 야외에서 체험활동에 이런 거에 대해서 비중을 높게 안 두는 분들도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소년 사업할 때 야간에 저녁에 일주일에 4번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수학, 영어, 이제 미디어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수학, 영어 시간에는 애들이 엄청 잘 알아요. 근데 뭐 맞아요. 미디어나 영화 보거나 막 이런 게 하면 애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야, 니네 왜 안 오냐 하니까 부모님들이 수학, 영어 때만 가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거 바꿔야겠다. 그래서 우리 수학, 영어 없앴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으로 그때 전환을 했던 거거든요. 애들을 결국 혹사시키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와서 그러니까 학원 보내는 대신 이제 돈으로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보태면 되잖아요. 근데 가기 싫은데 애들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였냐 하면서 회의감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1대1 멘토링으로 그건 바꿨습니다. 학습적인 요구가 있는 집은 이제 고등학생을 한 명 붙여주고 1대1로 평일에도 할 수 있게끔 구조를 좀 개편을 했고요. 그리고 주말 프로그램이 지금 멘토링이랑 사회체육이 주여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야 된다. 뭐요? 아까 정주의식 문제 말씀드렸죠. 조금 살다가 이사할 건데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약간 조금 이게 분양 아파트랑 임대 아파트의 차이점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 기부로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물론 지금도 다양하게 있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에 대한 요구가 꽤 많더라고요. 어머님들이나 어른들도.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 주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어디 학원 강사를 하시거나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이렇게 돼요. 부탁을 드리기가 낮 시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오전이나 낮 시간에 부탁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녁에는 또 꺼려하시고. 좀 프로그램의 제한성이 있지 않나.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적재적소에 좀 배치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좀 시간이 걸린다. 이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프로그램비로 지원받는 게 몇 개 있어요. 지금은 거의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쿨렐레 같은 경우는 하잖아요. 근데 지원받고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보여주는 거 끝나면 진짜 주민들도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건 뭐냐 하면요. 주민축제도 마찬가지고 프리마켓 모든 활동들에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남느냐인 것 같아요. 끝났는데 행사만 남고 사람이 안 남으면 그 사업은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프로그램이 지원받는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하는 사람들의 원래 처음부터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 학생 운동권 출신도 많고요.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이제 함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주민분들 중에 이제 활동가가 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거기에 오는 갭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제 철학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일하는 방식이나 스타일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한 2, 3년 전부터 계속 고민해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들인데 영상을 같이 본다거나 뭐 학습, 그러니까 스터디를 이렇게 하자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또 경험을 안 하시는 분들.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토론이나 이런 걸 경험 안 하시는 분들은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래서 피하려고 하고 발표시키면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약간 가볍게 가는 스터디 모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흥미가 있음직한 그런 팀들을 만들어서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인가요? 예, 끝내겠습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릴 것 같아서요. 그 앞으로 사업 계획들인데요. 이건 아까 마을 어플리케이션 개발해서 가는 거랑요. 이제 공유경제팀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거, 그리고 도시농업, 저희가 거북이 농장에서 표고버섯을 하거든요. 연계해서 좀 사업을 꾸리는 거, 그리고 수익 사업으로 지금 원래 고민하는 게 있는데 이건 기밀이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그때 말씀드려요. 딴 분들이 하시면 안 되니까 기밀로 일단은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사진들입니다.
그럼 저희는 마을을 디자인하고 주민들을 서포트하는 주민자치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잠시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계세요. 네, 너무나 많은 이야기, 정말 하나도 빠뜨리기 좀 아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했네요. 너무나 지금 많은 데이터를 주셔가지고 머릿속에 지금 연상까지 주실 겁니다. 내일 모레 정도 되시면 질문이 쏟아질 텐데 아직은 처리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 명 되시면 한 명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나요?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네, 나옵니다. 근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 카페랑 페이스북 있습니다. 네, 카페랑 페이스북을 통해서 궁금하신 것들 물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례를 펴주신 이상엽 상임이사님께 감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